식품을 구입하였는데 포장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었다. 어떤 종류의 식품 표시인가? 1번 방사선조사식품, 2번 녹색신고식품, 3번 자진해수식품, 4번 유기가공식품. 제시된 마크는 식품의 보존성 향상 등을 위해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라두라 표시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을 쪼여 처리한 제품에는 반드시 이 마크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 대상인 업종은 1번 일반 음식점 영업, 2번 식품조사처리업, 3번 식품소분, 판매업, 4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조사처리업은 방사선을 이용한 처리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므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일반 음식점, 식품소분 판매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은 모두 신고 대상 영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위한 요리용 칼동화, 식기류의 미생물 규격은 단, 사용 중의 것은 제외한다. 1번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양성, 2번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 3번 황색포도삼고균 양성, 대장균 음성, 4번 황색포도삼고균 음성, 대장균 양성. 식품위생법상 조리 및 판매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위생 상태를 위해 살모넬라와 대장균 모두 검출되지 않는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1번 영양사의 면허 결격 사유, 2번 디프테리아 예방, 3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4번 가축전염병의 검역 절차.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종사자인 영양사의 자격관리와 면허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1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2번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번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4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작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며 식품위생감시원은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독소는 독성이 강한 단백질 성분으로 열에 강하다. 2번 주요 증상은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이다. 3번 발병 시기는 음식물 섭취 후 3에서 5시간 이내이다. 4번 균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보툴리눔균이 생성하는 신경독소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현기증,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및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며 균은 아포를 형성하고 잠복기는 보통 12에서 36시간 정도로 긴 편입니다.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은 1번 된장, 2번 김치류, 3번 어육가공품, 4번 뻥튀기. 사카린 나트륨은 식품위생법상 된장, 간장, 식초 등의 장류와 발효식품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식품 중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은 된장입니다. 다음 중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HACCP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1번 중점관리점 규명, 2번 관리기준의 설정, 3번 기록유지 방법의 설정, 4번 식품의 위의 요소를 분석. HACCP 7원칙 12절차에 따라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요소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점 CCP를 결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번 가열, 조리된 식품은 저장 시 미생물의 오염 염려가 없다. 2번 젖은 행주에는 공기 중의 세균이나 곰팡이가 오염되어 온도가 높아지면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사용 중 에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번 식품 찌꺼기는 위생해충의 서식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처리한다. 4번
식품 취급자의 손은 식중독과 경구전염병균의 침입 경로가 되므로 손의 수세 및 소독에 유의한다. 조리된 식품이라도 보관 과정에서 공기, 기구, 사람의 손 등을 통해 미생물에 재오염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독버섯 무스카린, 머스카린, 2번 감자 솔라닌, 솔라닌, 3번 살구씨 파세오르나틴, 파세올루나틴, 4번 모카씨 고시풀, 고시콜. 살구씨의 독성분은 아미그달린, 아밀탈린이며 파세오르나틴은 주로 리마콩이나 아마씨에 들어있는 독성분입니다. 따라서 살구씨와 파세오르나틴을 연결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에서 유래되는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1번 칼슘, 2번 주석, 3번 철분, 4번 아연. 통조림 내부의 코팅이 부식되거나 산성 성분과 반응하면 금속인 주석이 용출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통조림 식품은 주석 용출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 원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습도, 2번 냄새, 3번 색도, 4번 광택. 미생물은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므로 식품 부패의 가장 주된 원인은 환경의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비브리오 중독 유행기에는 어패류를 생식하지 않는다. 2번 저온저장하여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3번 식품을 먹기 전에 충분히 가열한다. 4번 쥐, 바퀴벌레, 파리가 매개체이므로 해충을 구제한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서식하는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쥐나 파리와 같은 위생해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해충들은 주로 살모넬라나 이질균 등 소화기계 감염병의 매개체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는 1번 값이 싸고 색이 아름다우며 사용상 편리하여 과자를 만들 때 아우라민을 사용하였다. 2번 허용된 첨가물이라도 과용하면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였다. 3번 롱가릿은 밀가루 또는 무엿의 표백작용이 있으나 독성물질의 잔류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4번 보존료로서 식품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지켜 사용하였다. 아우라민은 독성이 강해 식품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착색료이므로 이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식품 위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영양제, 2번 비빔밥, 3번 과자봉지, 4번 합성착색료.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영양제는 식품이 아닌 위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류 조리 시의 향미 성분과 관계가 먼 것은 1번 핵산분해 물질, 2번 유기산, 3번 유리아미노산, 4번 전분. 육류의 향미는 주로 고기 속의 핵산, 유기산, 아미노산 성분이 가열 중 반응하여 생성되며 전분은 육류의 주성분이 아닌 탄수화물로 향미 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전하당의 구성 성분과 그 비율로 옳은 것은 1번 포도당, 과당이 3대1인 당, 2번 포도당, 메가당이 2대1인 당, 3번 포도당, 과당이 1대1인 당, 4번 포도당, 자당이 1대2인 당. 전하당은 자당,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로 두 성분이 1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1번 안토시아닌, 2번 카로틴, 3번 리코펜, 4번 에르고스테롤. 당근, 호박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전구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눈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터의 수분 함량이 17%라면 버터 15g은 몇 칼로리, kcal 정도의 열량을 내는가? 1번 10kcal, 2번 112kcal, 3번 210kcal, 4번
315kcal. 버터의 수분 함량이 17%이므로 순수 지방 함량은 83%인 12.45g이며 지방의 1g당 열량인 9kcal를 곱하면 약 112kcal가 산출됩니다. 보리를 할맥도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소화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2번. 조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3번.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 4번. 부스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보리를 할맥도정하는 것은 소화율 향상과 조리의 편해성, 수분 흡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오히려 할맥 과정에서 보리알이 쪼개지기 때문에 부스러짐을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성에 관계하는 주성분은 1번 글로불린, 글로빌, 2번 글루텐, 글루텐, 3번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 4번 텍스트린, 덱스트린.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글루텐은 반죽의 쫄깃한 점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유지의 상쇄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비누화가, 요오드가, 2번 요오드가, 아세틸가, 3번 과산화물가, 비누화가, 4번 산가, 과산화물가. 산가는 유지 속 유리지방산의 함량을, 과산화물가는 유지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과산화물의 양을 측정하여 유지의 초기 및 진행된 산패 정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비누화가와 요오드가, 아세틸가는 유지의 성분 조성이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찬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 2번 달지는 않으나 온화한 맛을 준다, 3번 동물 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4번 가열하면 팽윤되어 점성을 갖는다.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이며 동물 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므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전분은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이고 글리코겐은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완전 단백질, 컴플리트 프로테인, 이란 1번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단백질, 2번 함유항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단백질, 3번 성장을 돕지는 못하나 생병을 유지시키는 단백질, 4번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된 단백질. 완전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함유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식품의 조리, 가공 시 발생하는 갈변 현상 중 효소가 관계하는 것은 1번 페놀성 물질의 산화, 축합에 의한 멜라닌, 형성 반응, 2번 마이라드 반응, 3번 캐러멜화, 카라멜리제이션 반응, 4번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빅 애시드 산화 반응. 효소적 갈변은 과일이나 채소 속에 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페놀성 물질을 산화시켜 갈색 색소인 멜라닌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반면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화,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비효소적 갈변에 해당합니다. 영양소와 그 기능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유당, 젖당, 정장 작용, 2번 셀룰로오스 변비 예방, 3번 비타민 K 혈액 응고, 4번 칼슘 헤모글로빈 구성성분.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성분은 칼슘이 아니라 철, 폐이며 칼슘은 주로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신경 전달 및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근원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1번 헤모글로빈, 2번 콜라겐, 3번 미오신, 4번 엘라스틴. 근원섬유는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굵은 필라멘트를 형성하며 수축 운동을 돕는 미오신이 정답입니다. 지방의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효소, 2번 자외선, 3번 금속, 4번 토코페롤. 토코페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므로 산패를 촉진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반면 효소, 자외선, 금속은 모두 지방의 산패 반응을 가속화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육류를 연화시키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생파인애플즙에 재워놓는다, 2번
칼등으로 두드린다. 3번. 소금을 적당히 사용한다. 4번. 끓여서 식힌 배즙에 재워놓는다. 배즙에 함유된 단백질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는 열에 약해 끓이게 되면 파괴되어 육류연화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효소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즙은 끓이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취의 성분인 트리메티라민, TMA, 트라이메티라마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어취는 트리메티라민의 함량과 반비례한다. 2번. 지용성이므로 물에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3번. 주로 해수어의 비린내 성분이다. 4번. 트리메티라민 옥사이드, 트라이메티라마인 옥사이드가 산화되어 생성된다. 트리메티라민은 해수어의 근육 속에 존재하는 트리메티라민 옥사이드가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해수어 특유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주된 성분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성분의 특성이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중 급식 부문의 간접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외주가공비, 2번. 보험료, 3번. 연구연수비, 4번.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는 특정 메뉴나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원가에 해당하므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원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보험료, 연구연수비, 감가상각비는 급식 운영 전체를 위해 발생하는 간접원가에 속합니다. 채소를 데치는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1에서 2% 식염을 첨가하면 채소가 부드러워지고 푸른색을 유지할 수 있다. 2번. 연근을 데칠 때 식초를 3에서 5% 첨가하면 조직이 단단해져서 씹을 때의 질감이 좋아진다. 3번. 죽순을 쌀뜨물에 삶으면 불미 성분이 제거된다. 4번. 고구마를 삶을 때 설탕을 넣으면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 고구마를 삶을 때 설탕을 넣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조직이 단단해져 잘 부스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분의 호화가 억제되어 익는 속도가 늦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참고로 고구마가 부스러지는 것을 막으려면 오히려 설탕을 넣지 않고 삶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생선의 직증이 아닌 것은 1번. 눈알이 밖으로 돌출된 것, 2번. 아가미의 빛깔이 선홍색인 것, 3번. 비늘이 잘 떨어지며 광택이 있는 것, 4번.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력성이 있는 것. 신선한 생선은 비늘이 몸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광택이 있어야 하므로 비늘이 쉽게 떨어지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한 성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몇 정도인가? 1번. 20에서 35%, 2번. 55에서 70%, 3번. 75에서 90%, 4번. 90에서 100%.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55에서 70%를 차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인 공유 위주의 식습관을 반영하여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4가지 기본적인 맛이 아닌 것은 1번. 단맛, 2번. 신맛, 3번. 떫은 맛, 4번. 쓴맛. 사람이 느끼는 4가지 기본 미각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으로 구성되며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닌 입안의 점막이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합니다. 식단 작성 시 무기질과 비타민을 공급하려면 다음 중 어떤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번. 곡류, 감자류, 2번. 채소류, 과일류, 3번. 유지류, 어패류, 4번. 육류. 채소류와 과일류는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 공급을 위해 가장 적합합니다. 국이 짜게 되었을 때 국물의 짠맛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달걀인자를 거품 내어 끓을 때 넣어준다. 2번. 잘 저은 젤라틴 용액을 끓을 때 넣어준다. 3번. 2% 설탕 용액이나 술을 넣어준다. 4번. 건조된 월계수 잎을 끓을 때 넣어준다. 국이 짜게 되었을 때 거품낸 달걀인자를 넣고 끓이면 흰자가 응고되면서 국물 속에 과도한 염분을 흡착하여 짠맛을 중화시킵니다. 따라서 달걀인자를 넣어 짠맛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타당합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급식에서 식단 작성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1번.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여 식단을 작성하며 소금이나 지나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파는 천연 또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번. 영양에 중점을 두어 맛있고 변화가 풍부한 식단을 작성하며 특히 기호에 중점을 둔다. 4번. 계절식품과 지역적 배려에 신경을 쓰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노력한다.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 균형을 갖춘 식단이 필수적이며 특히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육류를 가열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보수성의 증가, 2번. 단백질의 변폐, 3번. 육단백질의 응고, 4번.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화. 육류를 가열하면 근원섬유 단백질인 미오신과 액틴 등이 열에 의해 구조가 변하며 굳어지는 응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육즙이 빠져나가 보수성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예비조리식 급식 제도의 일반적인 장점은 1번. 다량 구입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번. 음식을 데우는 기기가 있으면 덜 숙련된 조리사를 이용할 수 있다. 3번. 가스, 전기, 물 사용에 대한 관리비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적게 든다. 4번. 음식의 저장이 필요 없으므로 분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비조리식 급식 제도는 미리 조리된 음식을 재가열하여 배식하므로 조리 과정이 단순해져 숙련도가 낮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체급식 시설의 작업장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개수대는 생선용과 채소용을 구분하는 것이 식중독균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2번. 가열, 조리하는 곳에는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3번. 식품보관 창고에 식품을 보관 시 바닥과 벽에 식품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4번. 자외선 등은 모든 기구와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 매우 효과적이다. 자외선은 투과력이 약해 기구 표면이나 식품 내부까지 살균할 수 없으며 식품 내부에 있는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냉동된 육, 어류의 해동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5에서 10에서 자연해동, 2번. 0 이하 저온해동, 3번. 전자레인지 고주파 해동, 4번. 비닐팩에 넣어 온탕해동. 냉동식품을 5에서 12 저온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육즙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품질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꽃게탕을 하면 꽃게 껍질은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꽃게에 함유된 색소는 1번. 루테인, 2번. 멜라닌, 3번. 아스타잔틴, 어스텍산신, 4번. 구아닌, 가닌. 꽃게의 껍질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소 단백질인 아스타잔틴은 열을 가하면 결합된 단백질이 분리되면서 본래의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꽃게탕을 끓일 때 껍질이 붉게 변하는 현상은 아스타잔틴의 열변성 반응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의 원가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원가는 1번 4만원, 2번 6만 3천원, 3번 8만원, 4번 10만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 간접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제시된 각 항목의 합계인 6만 3천원이 최종 제조 원가가 됩니다. 여론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직접 구이와 간접 구이로 분류할 때 직접 구이에 속하는 것은 1번. 오븐을 사용하는 방법, 2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방법, 3번.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4번. 철판을 이용하여 굽는 방법. 직접 구이는 여론이 식품에 직접 박해하여 조리하는 방식으로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여론이 기구나 조리 도구를 거쳐 전달되는 간접구이 방식입니다. 식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시마를 연하게 한다. 2번. 웜, 연근 등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3번. 고구마를 삶을 때 넣으면 고구마색을 아름답게 한다. 4번. 고사리, 고비 등의 점질물질을 제거한다. 식초는 우엉이나 연근의 산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변을 방지하여 색을 하얗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 설비구역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설비해야 하는 곳은 1번. 가열조리 구역, 2번. 식기세척 구역, 3번. 육류처리 구역, 4번. 채소, 과일 처리 구역. 채소와 과일에는 토양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리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은 별도의 세척 및 처리 시설을 엄격히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튀김옷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글루텐의 함량이 많은 강력분을 사용하면 튀김 내부에서 수분이 증발되지 못하므로 바삭하게 튀겨지지 않는다. 2번. 달걀을 넣으면 달걀 단백질이 열응고됨으로써 수분을 방출하므로 튀김이 바삭하게 튀겨진다. 3번. 식소다를 소량 넣으면 가열중 이산화탄소를 발생함과 동시에 수분도 방출되어 튀김이 바삭해진다. 4번. 튀김옷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30전후로 해야 튀김옷의 점도를 높여 내용물을 잘 감싸고 바삭해진다. 튀김옷을 만들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어 튀김이 딱딱해지므로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는 0에서 5 정도의 아주 차가운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류의 연한 정도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조리 온도와 시간, 2번. 고기의 부위, 3번. 고기의 냄새, 4번. 결체 조직의 양. 고기의 연한 정도는 조리 방식, 부위, 결체 조직의 함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고기의 냄새는 맛이나 향과 관련된 요소일 뿐 육질의 부드러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식이 중 소금을 제한하는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심장병, 2번. 통풍, 3번. 고혈압, 4번. 신장병. 통풍은 퓨린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나트륨을 제한하는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과 달리 주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외선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구루병의 예방, 2번. 혈압 강화 작용, 3번. 피부암 유발, 4번. 안구진탕증 유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합성해 구루병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과다 노출 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안구진탕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구진탕증은 주로 안구의 조절 이상이나 신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동물의 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동전염병은 1번. 결핵, 2번. 판저, 3번. 야토병, 4번. 톡소프라스마증. 톡소프라스마증은 고양이의 분변이나 침 등을 통해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동전염병입니다.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이나 타액에 노출될 경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나마타 병의 원인이 되는 오염 유형과 물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수질오염 수은, 2번. 수질오염 카드뮴, 3번. 방사능오염 구리, 4번. 방사능오염 아연. 미나마타병은 공장 폐수 속의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질오염 질환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과 수은의 조합이 옳은 연결입니다. 다음 물질 중 소독의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1번. 석탄산, 2번. 중성세제, 3번. 크레졸, 4번. 알코올. 중성세제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세척제일 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소독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석탄산, 크레졸, 알코올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사멸시키는 대표적인 소독제입니다. 전염병 환자가 회복 후에 형성되는 면역은 1번. 자연 능동면역, 2번. 자연 수동면역, 3번. 인공 능동면역, 4번. 선천성 면역. 질병을 자연적으로 앓고 난 뒤 체내에서 항체가 생성되어 획득하는 면역을 자연 능동면역이라고 합니다. 반면 인공 능동면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작업환경 조건에 따른 질병의 연결이 맞는 것은 1번. 고기압 고산병, 2번. 저기압 자만병, 3번. 조리장 열쇠약, 4번. 채석장 소화불량. 고온 환경인 조리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열쇠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기압에서는 자만병이, 저기압에서는 고산병이 발생하며 채석장은 주로 분진에 의한 진폐증의 원인이 됩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명은 1번. 기대수명, 2번. 건강수명, 3번. 비례수명, 4번. 자연수명.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건강하게 생활한 기간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먹는 물 소독 시 염소 소독으로 사멸되지 않는 병원체로 전파되는 전염병은 1번 세균성 이질, 2번 콜레라, 3번 장티푸스, 4번 전염성 간염. 전염성 간염, A형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염소 농도에서 사멸하지 않고 물을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병원체입니다. 반면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는 모두 세균성 질환으로 염소 소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의 제2 중간 숙주는 1번 다슬기, 2번 가재, 3번 고등어, 4번 붕어. 간흡충은 제1 중간 숙주인 다슬기에서 배출된 유충이 제2 중간 숙주인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의 근육 속에 머물다가 이를 날것으로 먹은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따라서 간흡충의 제2 중간 숙주는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입니다. 전염병과 발생 원인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임질 직접 감염, 2번 장티푸스 파리, 3번 일본 내염 큐렉스 속 모기, 4번 유행성 출혈열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유행성 출혈열은 모기가 아닌 등줄기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중국 얼룩 날개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체입니다.